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이제 막 자료 준비가 끝나서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강동구 을지역입니다. 강동구 을지역을 투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해식 후보지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후보, 국민의힘 이재영 후보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해식 후보는 강동구청장을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또 도전해서 당선이 됐죠. 뭐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영 후보는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동구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적임자다, 이렇게 소문도 나가지고 이번 세 번째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 낙선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 두 사람이 소위 경합선거구다,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 경합선거구로서 리턴 매치가 될 것이다. 그 박빙의 승부 관측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자, 분석을 해보니까 강동구 갑에서는 진선미 후보와 그 전혜주 후보 아주 대단하죠. 둘이 싸우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강동을에서는요, 강동갑보다 가짜 투표를 더 넣습니다. 빈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소선상수표 이해식 후보 110표, 이재영 후보 81표, 뭐 이런 거는 뭐 표가 30표를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손은 안 된 걸로 하겠습니다. 계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정승우 후보가 나왔네요. 잘 누군지 모르겠는데 6표를 얻었네요. 자,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가 이해식 후보가 1657표, 퍼센트는 63.5를 얻었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적게는 61에서 많게는 63인데 3.5를 얻었습니다. 이재영 후보는 6116표로서 36.4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승우 후보는 412표를 얻었고요. 이제 요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는 그저 먹는 거잖아요. 이해식 후보가 375표를 얻고 이재영 후보가 125표를 얻었는데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이해식 후보가 75표를 얻었네. 75표. 그리고 이재용 후보가 25%가 되겠죠. 375표 대 125표. 무려 75%를 압도적으로 줬네요. 손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동구 갑에서는요, 부재자 투표를 그 진선미 후보에게 73.2%, 여기는 75%를 줬어요. 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천호 1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호 1동, 제 1동입니다. 합계가 나오고요. 관내 사전투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유령 투표 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3324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해식 후보가 61.5%를 얻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2077표를 얻어서 38.4%를 얻은 것으로 나왔어요. 항상 뭐 62대 38, 63대 37, 사전투표는 거의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경합지역은 거의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당일 투표 보시겠습니다. 천호 제1동. 이해식 후보. 이 당일 투표는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당일에 투표한 거를 개수한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당일 투표는 진짜입니다.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이해식 후보가 4,000표를 얻었습니다. 퍼센트 49.09. 이재영 후보가 4,147표. 50.9. 이런 투표율이 정상적인 겁니다. 득표율이. 49대 51. 반올림 하면 그렇죠. 거의 소위 스윙 스테이트 경합지구니까 거의 49대 5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이재영 후보가 147표 승했습니다. 자, 천호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해식 후보 3,900표. 이건 위조투표가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표에다가 가짜표를 하나씩 넣은 것 같아요. 60.8%. 이재용 후보 2,511표. 39.1%를 얻었습니다. 보세요. 60대 39, 61대 38, 62대 37, 63대 36, 64대 36.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가 진짜라고 그랬어요. 이 관내 사전 투표는 이거는 유령 투표니까 이 숫자가 이거 막 가공된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니까 이건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당일 투표입니다. 이해식 후보 5,500표. 이재용 후보 5,041표.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이해식 후보가 49.8%, 50.1. 이렇게 비슷해야 돼요. 통계학에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경합지구는 당일 투표가 49대 51, 51대 49, 52대 48, 53대 47, 51대 49, 50.5대 49.5 이렇게 비슷해야 되거든요. 비슷하잖아요. 네. 이해식 후보 49.8, 이재용 후보 50.1. 36표 이겼네요. 36표. 전지역에서 천호 이동 전지역에 투표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합계낸 겁니다. 36표. 야, 그러니까 이게 경합지구입니다. 이게 스윙 스테이트. 재미네요. 영화 보는 한편 같습니다. 천호 제3동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해식 후보 3,559표. 가공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62.1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후보 2,165표를 얻어가지고 37.8%. 62대 37.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가 진짜라고 그랬죠? 이해식 후보가 48.1% 얻었고요. 3,801표를 얻어서 48.1%. 이재용 후보가 4,095표를 얻어서 51.86%를 얻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51대 40, 51.86 대 48.1. 얼마나 숫자가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후보가 294표로 승! 둔촌 제2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관내 투표 2,881표로서 이해식 후보가 58.3%, 이재용 후보가 2,056표로서 41.6%. 자, 이거는 이해식 후보 2,881표는 가공 투표입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가짜 투표를 넣은 겁니다. 당일 투표가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이해식 후보 3,679표를 얻어서 45.9. 이재용 후보 4,323표를 얻어서 54.02. 그래서 결과적으로 둔촌 제2동에서 투표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집계를 해보니까 644표 승! 644표 승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내 1동으로 넘어갑니다. 성내 1동. 원래 성내 1동부터 해야 되는데 성내 제1동 이해식 후보 관내 사전투표 2,914표 61.2 61.2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용 후보가 1,845표를 얻어서 38.7 또 60대 38 나왔죠. 진짜 투표는 당일 투표가 진짜입니다. 이해식 후보 2,755표 47.6%,
이재용 후보 3026표 52.3%를 득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 후보 승 271표 승이 됐습니다. 성내 2등으로 넘어갑니다. 사전 관내 투표, 관내 사전 투표 이해식 후보 2996표로서 58.9, 그리고 이재용 후보가 2088표로서 41.07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일 투표가 되겠어요. 당일 투표는 이해식 후보가 더 얻었어요. 3461표 50.5%. 이게 진짜 투표예요. 진짜 이해식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3391표로서 49.4표, 49.4%를 얻었어요. 50.5, 49.4. 얼마나 숫자가 멋있습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해식 후보가 승 70표 얻었습니다. 70표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후보가 70표를 적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내 제3동으로 넘어갑니다. 관내 사전투표 이해식 후보 3446표 득표율 59.8, 이재용 후보 2311 득표율 40.1. 자, 이건 가공투표고 당일 투표가 진짜라고 그랬죠. 이해식 후보 3184표 48.68 득표율, 이재용 후보 3356표 51.31. 진짜 경합지구는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재용 후보가 172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내 제3동에도 투표수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합쳐가지고 172표 이겼습니다. 정말 경합지구입니다. 172표. 자, 길동으로 넘어갑니다. 길동 관내 사전투표 이해식 후보 58.10 얻었습니다. 4704표를 얻어가지고 득표율 58.10. 이재용 후보 3392표를 얻어서 득표율 41.8. 자, 그런데 당일 투표입니다. 이해식 후보 6614표 득표율 47.1. 이재용 후보 7403표를 얻어서 득표율 52.8. 역시 이재용 후보 승 789표를 압승했습니다. 다 합친 겁니다. 당일 투표 789표를 압승했습니다. 자, 마지막 둔촌입니다. 둔촌 제2동입니다. 다 합친 거예요. 사전 관내 투표가 이해식 후보 2881표로서 58.3% 득표율, 이재용 후보 2056표를 얻어서 41.6 득표율입니다. 이건 이건 가공 투표입니다. 유령자 투표가 들어간 겁니다. 당일 투표가 진짜라고 그랬어요. 이해식 후보 3679표 45.9, 이재용 후보 4323표 득표율 54.02. 여러분, 이렇게 54.02에 45.9, 이런 것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맞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결론 이재용 후보가 644표 승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당일 투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이재용 후보가 2283표로 승입니다. 이겼습니다. 다 50% 넘었죠. 여러분, 50%, 자, 두 후보니까 50대 50을 비교한다면 50% 이상 얻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게 통계학에서 51대 49, 50.8에 49.2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했느냐? 3표는 사전투표에서 진짜 투표, 그리고 1표는 가짜,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는 합계 이해식 후보가 71,376표를 얻었고 이재용 후보가 59,551표를 얻어서 11,805표를 더 얻어가지고 승리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정확한 숫자는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해식 후보는 사전투표를 다 더해서 해보니까
평균 60.4%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식 후보는 당일 투표를 다 더해보니까 48.3%를 얻었습니다. 차이값이 12.1%가 되겠습니다. 이재용 후보 사전투표를 다 계산해보니까 39.44를 얻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다 동마다 전체 동을 더해보니까 51.58%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당일 투표 51.58에서 사전투표 39.44를 빼니까 차이값이 역시 12.1%가 나옵니다. 예, 딱 떨어지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짜로 개표를 했다면 이재영 후보가 승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해도 너무합니다. 강동을은요, 강동갑보다 더 위조 투표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후보님, 공직선거법 어려운 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에서 담당합니다. 제가 옛날에 공직선거법 책을 집필하다가 시간 관계상 완성을 못했고요. 늘 제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될 때마다 칼럼을 써가지고 거의 내가 이 내용을 다 압니다. 자,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에 개인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인쇄로 하는 걸로 대체하는 걸로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2014년도부터 사전투표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사전투표관에 도장을 찍지 않고 시간관계상 찍지 않고 인쇄물로 한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10년 동안 그런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22대 국회의원만큼은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찍어야만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신문사에 기고도 하고 칼럼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세 번 제기했죠. 사전투표관의 관리관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런데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간, 경제성을 위해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또 투개표를 전략하기 위해서 인쇄로 한다 하고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과적으로 도장을 안 찍고 인쇄물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허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투표관의 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으려면은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명 날인 해가지고 그 명부와 실제 투표한 명부가 일치하면 부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의 명부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사전투표 해봐서 알잖아요. 주민등록 그냥 복사하고서 그냥 투표 주는 거 아니에요. 2장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게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전투표의 투표수 이거는 다 위령입니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가공된 숫자. 이 합계도 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후보님 지금 3번째 연속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10년을 허송세월 벌인 거 아니에요. 강동구매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이해식 후보도 뭐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또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가족들, 친척들 모두가 13일 동안 정말 온 힘을 바쳐서 했건만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승자 패자가 올바른 선거에 의해서 승자가 가려져야 하는데 이렇게 부정투표를 하면 되겠습니까?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참 통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공직선거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는 다 공직선거법입니다. 예. 자,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기 위해서는요, 국민의 한 사람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면 안 됩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정선거 사전투표 관철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사전투표를 폐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시켜야 되는데 이제 다수당이 됐어요. 야당이.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100표 이하를 얻었다면은 개헌까지 가게 되고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됩니다.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이 108표를 얻었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까지 천만다행인데요. 자,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 합쳐서 사부가 되는 겁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이 이루어질 때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야당 대표는 당연히 국가를 잘못한 걸 견제하고 비난하고 실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뭐냐?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투표에서 부정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함께 나서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